돈 다 필요 없고 그냥 죽어달라고. 처음엔 저한테는 소원대로 해주겠답니다. 근데 아직도 소원대로 안 해주고 있네요. 왜 소원대로 안 해주니? 그냥 죽어주지. 오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영상을 특별하게 제작을 했는데요.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했을 거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새끼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집안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최근 남동생 때문에 역대급으로 화가 날 뿐더러 머릿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 살인하고 싶다는 단어가 맴돌더라고요. 이전부터 배웠던 단어가 있는데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는데 이 상황이 그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내용들은 제가 100% 경험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부모님으로부터 내용을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사고를 치고 20대 중반대까지 합의금, 대출금, 그리고 벌금, 중간에 그리고 돈을 빌리는 등 그런 금액을 어림잡아서 대략 6천만 원이 됩니다. 돈을 빌려서 갚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빌린 시점에서 부모님이 다 지원해주고 나서는 또 다시 본인의 성격대로 자존심만 세워서 본인이 하고 싶은 행동대로 하고, 고친다고 하지만 항상 말뿐이고 고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새끼의 신상을 다 오픈해가지고 사회에서 매장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라고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우선은 보류는 하고 있는데요. 행동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까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인적사항은 대략적으로 20대 중반, 고등학교 자퇴, 검정고시, 군필이라는 점이고 현재는 백수입니다. 시기는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때 매번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부모님이 고등학교에만 몇 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학폭을 당했는지 본인이 때렸는지 몰라도 2년 동안 휴대폰이 박살나가지고 부모님 휴대폰만 새로 구입한 것만 3건 4건입니다. 휴대폰도 딴 휴대폰이 아닌 당시 기준에서 아이폰 8, 9, 10 뭐 이런 형태로 아이폰만 계속 찾게 되었고요. 그 비용만 매번 100만원 넘게 지불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친구가 던져서 망가졌는데도 결국 가해자가 아닌 우리 부모님이 다 물어내는 시기였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이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직접 고등학교생님과 상담을 하러 간 적이 있었고요. 모든 상담을 들어도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본인이 잘못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사고를 치던 중 3학년 졸업하기 2, 3개월 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술집에서 술을 먹고 신용카드까지 사용해가지고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으며 이전에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학교위원회에서 퇴학 조치보다는 자퇴라는 조치를 권하게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본인 인생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그렇게 처합니다. 그런데 가족한테는 반대로 희생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요. 이 사건 이외에도 고등학교 때 자동차 면허를 따고 본인 운전 실력을 너무나 믿었던지 사람을 태우고 친구 차를 몰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2대 박았습니다. 당시 친구 차로 운전했기 때문에 보험은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을 포함해가지고 수리비 그리고 같이 동석한 친구들에 대한 치료비까지 다 물어주었습니다. 당시 지불했던 금액만 한 1,800만원, 총 900만원이었고요. 부모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때 소주를 3병 처먹고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술을 그렇게 먹고도 본인은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 끝났을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부턴가 나이차가 10살이 넘는 친누나, 친형에게 네가 욕을 처하던가 말던가 반말 형태로 말하는 게 당연시했습니다. 장난칠 때는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혼나는 상황 속에서 매번 하는 답변이 알았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화가 나면 말은 안 하고 레이저가 나오는 눈빛으로 상대방을 쳐다봅니다. 매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본인 아는 지인 형들, 친구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부모님이 하는 말은 다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새끼입니다. 이 태도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요. 본인이 화날 때는 언성을 높이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본인과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나가 한번 대화에 끼어들었다고 네가 뭔데 씨발 끼어드냐고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기부터는 성인인데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웬만하면 이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비록 뭐 안타깝고 화가 나고 벌써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때 술과 담배는 기본으로 했으며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뭐라고 할 때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술과 담배는 어차피 커서도 할 거니까 뭐 지금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만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몇 번이나 들켜서 또 싸우고 큰 소리를 낸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후에 그 다음에 바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할 것도 없는 놈이 집에 있어봤자 잠만 쳐자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요. 사실 군대에 보내고 나서는 사실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사고 칠 일은 거의 없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몇 번 만났을 때는 본인은 개인 사업까지 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개인 사업까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으로는 응원까지 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맨날 집에서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걷기가 힘드니까 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시 면허가 한번 취소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면허 경신을 한번 했었고 차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 20세, 만 21세 기준이 있을 때 자동차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비용도 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줬고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한 번 할 때 6개월, 뭐 1년이 아니고 한두 달 만에 다 그만뒀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했던 말로는 고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신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옷 판매와 같은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주위에서 다 들어보면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인을 채용해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는 말이 아는 형이 해주려고 했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리는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쳐놀고 일도 한두 달 하고 그만두고 차도 일 때문에 필요해서 사줬는데 놀러 갈 때 차 운전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초보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차를 받거나 차 운전에 미숙해서 불필요한 사고들이 발생했고 그 비용 역시 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중간에 집 수리가 좀 필요해가지고 부모님이 조그마한 원룸에서 조금 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본인은 같이 살기 싫다고 본인이 원하는 원룸으로 거주를 했고 당시 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도 지원을 다 받고 그 원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월세 역시 본인이 돈 벌어서 벌겠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월세는 보증금을 다 까여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돌려주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모았던 3만원 좀 안되는 금액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코인에 돈을 다 쳐박아서 돈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당시 부모님한테 말하기로는 은행에 돈을 넣어둬서 뺄 수가 없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1년 동안 살면서 본인 사고 싶은 거 그리고 놀고 싶은 거 돈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 비상금 대출 이런 것들을 다 땡겨서 썼어요. 그 금액만 대략 한 2천만원 정도 되고요. 2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부모님이 다 갚아줬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차 역시 대출금 갚기 위해서 차를 팔고 나서 그 남은 돈은 또 인터넷으로 또 도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때 부모님이 돈을 다 갚아주고 더 이상 사고 안 치겠다고 했는데 한 번은 친구들이랑 밖에서 술 먹다가 다른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가격해서 이빨이 날라가고 이빨에 대한 합의금만 한 900만 원을 또 지불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알바를 하긴 했었는데 홈플러스에서 알바를 했을 때 본인이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손님이 안 와서 일을 하는 게 사장님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일을 그만뒀다라고 말을 하던데 변명거리밖에 안 되고요. 그냥 본인 일을 하기 싫었던 겁니다. 돈은 쓰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추후에 골프 용품에 알바를 하면서 2달 동안 중간에 100만원씩 갚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던 거를 제대로 갚지를 못해가지고 본인이 일을 하는 그 직장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정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때부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왜가 조금 화가 났던 거는 부모님이 동생을 위해서 써준 돈 때문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일본으로 올 돈도 없을 뿐더러 그거에 대한 부모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죽으라고 했어요. 그냥 죽으라고, 제발 돈 다 필요 없고 그냥 죽어달라고. 처음엔 저한테는 소원대로 해주겠답니다. 근데 아직도 소원대로 안 해주고 있네요. 왜 소원대로 안 해주니? 그냥 죽어주지. 그래도 뭐 그때 당시는 뭐 동생인데 뭐 그냥 그래 뭐 그렇자 뭐 그럴 수 있지 안 되겠지만 뭐 동생이니까 했는데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일주일 전에 들었던 내용이
내용이라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당시는 일본으로 넘어왔고 아이를 돌보는 거 포함해가지고 일본 직장 적응하다 보니까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들에 대한 어떤 생활적인 부분도 그렇게 큰 관여를 못했었고요. 후에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중간에 차를 판 것도 본인이 차 사고 같은 것들이 하도 발생하다 보니까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배달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돈을 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공장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 당시 4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거는 또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그건 또 싫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본인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줬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고 일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다가 본인 배달 알바 하다가 갑자기 벽 같은 데 박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사건 사고와 관련돼가지고 왜 발생했는지 물어보니까 본인이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에는 왜 기억이 안 나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술 처먹고 또 오토바이를 운전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헬멧을 써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던데 차라리 죽었으면 했던 마음이 들더라고요. 배달 알바 끝나고 나서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오토바이 끌고 가서 술을 먹을 생각이 없었답니다. 술을 먹더라도 택시를 타고 갈 생각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음주운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략적으로 벌금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다 갚아줄 예정이고 부모님도 힘이 들었던지 저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말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사건 터지고 바로 한 게 아니라 매번 숨기고 있다가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저한테 말해줘서 한 달 뒤에 알았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돈을 줍니까? 중요한 거는 부모님도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저 역시도 부모님한테 왜 뭐 하냐고 도대체 자식 된 도이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무슨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본인들이 다 감내하시고 그냥 버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본인도 동생 때문에 막내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1,500만 원을 갚지를 못하게 되면은 노역이라고 해가지고 1일 기준으로 감옥에 들어가면은 10만 원씩 차감돼서 한 150일 정도 감옥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게 얼마나 싫었던지 아마 돈을 갚아주시겠죠.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알았다고 해도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그 막내 아들 버리라고 했어요. 아들 취급하지 말고 그냥 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매번 사고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막내 아들 있어봤자 의미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 새끼 왜 나왔냐고 이 말까지 했습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활동 시간도 몇백 시간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전화를 하면 머리가 아프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머리가 아프답니다. 매번 숨기고 있다가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본인 잘하고 있으니까 안 끼어들지 말라고 당시 부모님이 돈을 갚아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어머니가 밥은 안 준다고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었다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밥 타령이 들어갑니까? 사실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한테도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미안하다고 태도가 또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불리한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얘가 무슨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뇌 수술 해가지고 뇌에 뭐가 잘못됐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돈을 다 갚아주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서 매달 300만 원씩 돈 벌 테니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휴대폰 매장에 대한 알바일도 확정된 게 아니고 본인이 지원하면 될 줄 아나 봐요. 요즘 세상에 매달 300만 원 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300만 원 벌어도 분명히 한 200만 원 이상은 술 처먹고 논다고 돈 갚을 능력도 없고요. 이때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있었지만 저한테 빌린 100만 원 중에 2년 동안 30만 원 갚았습니다. 한 달 만 원씩 갚아가지고 본인 노력을 보였더라면 이해는 했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빌린 돈이 얼마나 빌렸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빌린 리스트에 관련돼서 적어서 보내라고 하니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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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낼게 오늘 보낼게 그 오늘 보낼게라는 그 단어만 들어서 일주일 뒤에 답이 왔고요. 그리고 답은 뭐라고 한지 알아요? 3천만 원. 이 한 단어 보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시발 도라이 아니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은 이번에 동생을 감옥을 안 보내기 위해서 분명히 도와줄 게 뻔합니다. 저는 사실 이놈의 인생을 한번 조져보고 싶거든요. 사회 매장당해서 그냥 사회 일도 못하고 그냥 병신 취급 받으면서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게끔 저는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새끼를 죽일 수 없을 뿐더러 죽이고 싶지만 저 역시도 한 아들과 딸의 아버지로서 그런 일들은
제가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이 새끼를 조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그 유일한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놈의 신상을 털어서 조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부모님의 설득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영상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이 새끼가 사고를 안 치게끔, 치더라도 이게 빡 증거가 돼가지고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게, 까불더라도 한 번만 더 까불면은 이거 그냥 얼굴 다 공개하고 인생 끝나라고 전달을 해주고 싶고요.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은 어떻게 대처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영상들이 잘 퍼져서 제 남동생이 좆될 수 있게끔, 사회 매장 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족을 욕한다는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더 이상 이 새끼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돈 갚으면은 너랑 연락할 일도 없고 연 끊고 싶다고, 그냥 니 같은 새끼는 나랑 엮이면 안 된다고, 이런 말까지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혹시나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 여동생, 부모님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고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아들도 아들 나름이지, 지 앞가림도 못하고 사고만 치는 새끼가 어떻게 아들입니까? 피만 섞였다고 아들입니까? 본성이 중요하지.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 새끼는 버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